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최근 19년간 공인중개사법 기출문제 해설 강의, 이번 시간은 29회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보겠습니다. 용어정의 틀린 것입니다. 개업공개사라 하면 공인중개사 자격을 가지고 이게 X네요. 소위 부칙개공은 자격증 없죠. 자격증 없는 개업공개사도 있습니다. 등록을 한 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1번이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부칙개공, 소위 중개인은 자격증 없습니다. 1번 틀렸고요. 2번 중개업이란 의뢰, 보수, 업 3개가 들어가면 중개업이고요. 그 다음에 3번 소속공개사라 하면 개업공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 법인의 사원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를 포함합니다. 상무이사든 전무이사든 자격증 따가지고 취직했으면 소속공개사고 자격증 없으면 중개보조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공인중개사는 단순히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합니다. 5번 중개라 하면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중개라고 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중개상물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했는데 기억에 동호수가 특정된 분양권은 미래의 건축물입니다. 수분양자, 피분양자 같은 말이죠. 분양받은 사람입니다. 위치와 면적이 특정되면 중개상물입니다. 그리고 명인망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도 중개대상물에 해당된다는 게 행정심판 결정입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에 소위 이동식 세차장 구조물, 요거는 건축법상 건축물이지만 민법상 건축물이 아니어서 중개상물이 아니다. 그러므로 아무나 중개하고 돈을 받더라도 공인중개사법 위반 아니라는 게 판례가 되겠습니다. 리얼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있는 토지 중개상물입니다. 모든 용도, 지역, 지구, 구역 모두 중개대상물에 해당됩니다. 행위제한이나 거래규제, 허가구역이면 허가만 받으면 되겠죠. 모든 지목 전부 중개상물 됩니다.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무허가 건축물도 중개상물 됩니다. 따라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번입니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에 관하여 틀린 것인데요. 1번 법인이 주된 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등록을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등록관청이란 사무소 소재지 시장, 군수, 구청장이고 구가 있으면 구청장, 구가 없으면 시장이 되겠죠. 사무소 소재지입니다. 2번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공인중개사가 아닌 법인은 등록할 수 없고요. 3번 법인의 임원 중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도 분사무소 책임자가 될 수 있다. X네요. 책임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합니다. 물론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는 이른바 특수법인은 책임자가 공인중개사일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소속공인중개사는 개설 등록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자격증을 따가지고 나무 밑에 취직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개업이 안 되고요. 개업하려면 그만두고 개업을 해야 되고 그만두면 이미 소속공인중개사가 아니죠. 5번 등록관청은 개설 등록을 하고 등록 신청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됩니다.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은 14일 이내에 해주죠.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처분 통지는 7일 이내고요. 등록증 교부는 지체 없이입니다. 보정 설정 여부를 확인하고 지체 없이
등록증을 교부해야 되고요. 처분 통지는 7일이라는 점을 유념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4번. 해마다 시험에 출제되고 있죠.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했는데 여기서 결격사유란 개업 공인중개사 등의 결격사유, 즉 개업을 하거나 취직할 수 없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입니다. 기억에 피특정 후견인은 결격사유 아닙니다. 피특정 후견인은 결격사유 아니고요.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은 결격사유입니다.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은 결격사유에서 벗어나려면 후견, 종료, 심판이 있어야 됩니다. 피특정 후견인은 특정 사무에 대해서 후견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결격사유 아닙니다. 그 다음에 니은에 역시 선고유예도 결격사유 아닙니다. 기소유예도 결격사유 아니죠. 집행유예는 유예기간 동안 결격사유입니다. 디귿에 집행유예는 유예기간 동안 결격사유입니다.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깊이 뉘우치고 있고 그동안 국가경제에 이바지한 점을 감안하여 그 집행을 5년간 유예한다 하면 유예기간 5년 동안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집행유예는 유예기간 동안 결격사유에 해당되고요. 자, 그 다음에 리얼 자격 취소되고 3년 미경과자는 결격사유인데 요건 개업공개사 등의 결격사유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공인중개사의 결격사유에도 해당됩니다. 즉 자격 취소되고 3년간은 시험도 볼 수 없습니다. 취직도 안 되고 개업도 안 됩니다. 자, 3년이라는 게 4번 나오죠. 3년 뭐가 있습니까? 첫 번째,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 미경과자입니다. 즉 교도소에서 출소해도 3년 동안은 취직하거나 개업할 수 없습니다. 가석방 되면 남은 자녀 형기, 즉 가석방 기간 경과 후 3년 지나야 됩니다. 가석방 된 날로부터 3년 아니고요. 그 다음에 특별사면, 법률 변경, 형의 시효 완성도 3년 지나야 됩니다. 형의 시효 완성은 3년 지나야 되는데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결격사유 아닙니다. 특별사면은 3년 지나야 되는데 일반사면은 즉시 벗어납니다. 자, 그 다음에 자격 취소되고 3년 미경과자, 등록 취소되고 3년 미경과자,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300만 원 이상 벌금 받고 3년 미경과자가 있습니다. 결격사유입니다. 취직하거나 개업할 수 없는 결격사유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